반갑습니다. 사실타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 9월달에 이어서 10월달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추석을 지내면 10월달이 다가오죠. 10월달이 임술월이에요. 임술월. 그거를 우리 일간별, 간목부터 개수까지 해서 3가지 파트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역시 동일하겠죠? 그 사람의 경제활동, 연애, 시험, 학업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먼저 간목일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드디어 8월, 9월 고생한 그 시기에서 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시기예요. 미리 축하드릴게요. 빠져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승진을 하든 성과급을 받든. 근데 그 고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 고생이 끝나려면은 못해도 다음 달까지는 가야지 8월 달에 시작된 그 어려움이 완전히 끝날 거예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점이 많죠. 말씀드린 대로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보상이 온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자영업자분들 특히나 투자를 받아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협동조합 같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사업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10월달 임술월이 많이 좀 힘든 시기가 될 거예요. 그게 왜 힘든가? 그러니까 동맹이 깨지는 시기예요. 내가 개를 들었으면 개주가 개돈 들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공동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은 같이 투자했던 사람이 자기 지분을 일방적으로 나하고 상의 없이 그냥 빼버리고 날 떠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하고 이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공동투자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명암이 많이 엇갈린다고 할 수 있어요. 연애에서는 이걸 말씀드릴 수 있죠.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는 어려운 시기인데 새로운 이성에 많이 관심이 갈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만나는 파트너보다 더 좋은 파트너를 찾으려고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좋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오래 연애를 하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얘랑 사귀어온 의리가 있는데 내가 계속 사귀어야 되나? 아니면 그런 고민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환승을 해서 갈아타기보다는 여태까지 사귀었던 내 남친이나 여친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게 간목일간한테는 더 유리한 선택일 겁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게 절대 좋은 그런 유리한 운세가 아니거든요. 시험이나 학업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학업에 있어서는 많이 이점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준비가 착실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커리큘럼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스승도 만날 수 있고. 막상 시험을 친다. 그때는 내가 가진 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긴장을 좀 많이 푸셔야 돼요. 긴장도 많이 푸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술월이라는 게 가을이잖아요. 이 가불목들, 목일간들한테 그렇게 유리한 그런 시기는 아닌 거예요. 뭐 구체적인 사주에 따라서는 유리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이 목일간들의 가을이라는 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거든요. 중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든지 있어서 정신적인 중압감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있어서 좀 멘탈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방법적인 부분보다는 그날 당일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가. 가능하다면 일진을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럼 을목일간을 한번 보자고요. 같은 목인데 간목하고 양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을목일간도 지난달에 되게 고생이 많았죠. 절대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상대적인 타격감도 굉장히 심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임술월로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어려움에서 급작스럽게 탈출이 되는, 간목일간과 비슷하긴 한데 차이점이라면 을목일간 같은 경우는 자신의 힘으로 벗어난다기보다 나를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인을 만난 거죠.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지인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직 어려움의 잔존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도 지난달의 어려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달이 상당히 유리하고 좋은 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는 금전적 보상 이외에도 내가 일하는데 좀 더 편리하고 내 이권을 보장받는 거예요.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간목과 마찬가지로 사업하시는 분들, 그것도 이 사장인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하시는 분들,
거기다가 누구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뭐 협동조합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내부적으로 이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역시 감목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금전적인 손실이라든지 사업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체가 된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금전적인 보상 그리고 일하는 여건도 굉장히 자기한테 편리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시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리까리해서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고 싶어도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더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자기 확신이 부족 때문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갈아타지 못하고 계속 어쩔 수 없이 연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흘러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게 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을목이라는 특성이 있기도 하고 운 자체가 임술월이라는 게 변화와 개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일간들한테는 더더욱 그렇죠. 개인적으로 돈을 쓰는 것도 그렇죠. 연애에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임술월 같은 경우는 을목들한테 필요 이상의 지출도 많이 나가는 시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여자를 만날 돈과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태까지 사귀었던 자기 파트너하고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험 같은 경우는 감목도 유리하다고 했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그래요. 더 유리해요. 정확히 말하면 준비가 잘 되는 거죠. 물론 당일날 컨디션 조절 잘해야겠지만은 여태까지 특히나 장기간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 뭐 몇 년씩, 그런 분들은 분명히 이번 임술월에 원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얻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엔 병화일간도 한번 보자고요.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임술월 이 시기가 승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감투 쓰기 쉬운 거예요. 리더의 자리에 오른 거죠. 공식적인 승진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내가 어떤 팀이나 단체에서 책임지고 완장을 차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공식적으로 승진 명단에 안 올라간다 치더라도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압감이 꽤 클 거예요. 주변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좋은 여건에서 승진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본인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진이라는 게 막 아름답고 그렇기보다는 당사자한테 좀 부담이 될 거예요. 병화 입장에선. 그래도 어지간하면은 사주가 그렇게 합급이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화 자체가 양 중에 양이다 보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스스로 뭔가 해내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사업한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월급쟁이하고 사업하신 분들이 그 지향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는 경우도 되게 커요.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제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문회라든지 자칫 잘못하면 내 인신공격이라든지 내 의지랑 상관없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심판대에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인기로 먹고 산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들, 정치인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자영업자도 힘들지만은 그런 유명 연예인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이슈가 되지 않게끔 말조심, 행동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와중에서 금전적인 손실 말고도 신체적인 부상이라든지 질병에 노출되기도 굉장히 쉬운 시기거든요.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남자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그렇게 도움되는 남자는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막 아껴주고 그렇다기보다는 카리스마로 날 끌고 가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나쁜 남자를 만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나한테 득이 되냐 실이 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일단 나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다는 거,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그 사람을 끌린다는 거,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시기라는 거. 연애에 있어서 특히 짝이 없으신 분들은 새로운 연애를 하기 쉬운 시기이니 이 또한 유리한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시험이나 학업 같은 데 있어서는 딱히 불리한 건 아닌데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 시험을 본다,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근데 나한테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딴 놈들한테도 다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나한테 이점이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쟁자한테 이점이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자체를 또 병활관들은 잘 인지를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결과가 좋지가 않을 겁니다. 많이 준비가 되신 분들만 시험을 치르라고 권하고 싶어요. 뭐 시험 날짜를 미루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시험 날짜를 미룰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번 임술월이 아닌 다른 월에 미루는 걸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정활관 운세도 한번 보자고요. 경제활동 부분에 있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역시 승진하기 유리한 시기예요. 근데 그 승진이라는 게 어떤 실권이 크게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직위만 주어지지 사실상 실권이 없는 형태로 가기가 되게 쉬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딱히 그렇게 경제활동하는데 유리한 시기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피해를 보는 시기도 아닌 거예요. 다만 좀 정체돼 있다? 이게 답보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직장인이든 이 사업하신 분들이든 다 동일합니다. 개인적인 지출은 똑같아요. 병활관하고 똑같은 거죠. 지출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 지출을 자기 발전에 쓸 건지 아니면은 욕심에 의해서 사업 확장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쉽죠. 근데 병화랑 다르게 그 사람이 되게 다정다감하고 매력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여기에서 논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남자가 되게 나한테 매혹적으로 오고 그 남자가 날 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연애에 응하지 않더라도 내가 꼬심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흔히 말하는 짝이 없는 분들도 다른 사람의 소개로 인해서 아니면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남자랑 인연을 맺고 그 사람이 내 남친이 되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학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방심하고 나태하기 쉬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실력을 못 보여준다는 게 긴장을 해서 못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방심한다는 건 뭐예요? 우습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실력에 비해서 시험 볼 때 그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오기가 쉽다. 근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내가 이걸 인지하고 있으면 스스로 좀 긴장을 하고 있고 이걸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연애하고 아까 전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연애에서 이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남친이라든지 연애사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서 집중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어지는 거죠, 서로 상호관계가. 오늘 사주 1타 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